예를 들어서 제 수강생이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이 중에 한 3분의 1, 30분 정도가 이미 폭탄을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 이미 도장 찍고 온 거네. 네, 그 말이죠? 근데 그 폭탄 맞은 금액이 최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세금 분야의 1타 강사 제네시스 박님을 모시고 오늘 그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짠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처음이에요, 지금. 신선할 네. 거예요. 네네네. 제네시스 박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지금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도 이제 20만 명 돌파하셨잖아. 약간 아직 남았습니다. 아, 19만 얼마 여러분들이 지금 눌러주시면 20만 곧 될 것 같습니다. 곧 20만 될 것 같네요. 네네. 저 같은 이제 초란 1000명 때도 아유, 이렇게 무슨 오셔가지고 말씀이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오늘 재밌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아무래도 그 투자자분들이 세금은 이제 그 떨어뜨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아무래도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은 보통 아마 다주택자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질문 드릴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일단 결과적으로 뭐 다주택자에서 좀 암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위 상황에서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한번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공식 질문 네. 간단하게 제니스 박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고요. 예, 이름은 박민수고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찌 하다 보니 지금 뭐 이렇게 세금 관련된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또 투자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순간 세금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진짜. 세무사님이 아닌데도 약간 좀 불구하고. 부끄럽긴 하지만. 아 네. 근데 네. 뭐 세금 하면 몇몇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섭외 요청도 많으시고 네.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세금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게 궁금해요, 진짜. 일단 성향이 성-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회사를 들어갈 때 네. 저는 영업, 마케팅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팔면 내가 파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싶었던 아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HR, 조직관리 쪽으로 간 게 네.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게. 아, 맞았구나 보니. 이게 요즘 MZ세대 용어로 하면 저는 ESTJ인데 2006년도에 저는 검사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 아. 그래서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세무사 자격 시험을 따면 또 이제 전문가로서 살 수 있으니까 호기롭게 도전했는데 결과는 낙방. 안타깝네요. 낙방. 이미 한 10번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때는 떨어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들고 반성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다시 두 번째 직장 가고 세 번째 직장 가면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건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세금이 아까 말씀하신 걸리게 되잖아요. 저는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하고 있고 또 법인도 두 개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하나씩 쓰기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 본인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 절세법. 생존절세법. 그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이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약간 다를 거예요. 어차피 제가 세무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힘을 줄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그렇지. 3년 내 처분하면 된다 하는데 네. 제 수강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팔면 안 되는 걸 팔고 있더라고. 아, 저한테 가서 혼내죠. 어. 팔면 안 된다. 가지고 있어야 그게 된다. 금액이 엄청난데, 그잖아, 그죠? 아니, 문제가 뭐냐면 좋은 걸 팔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못 사지. 사요 다시. 예, 근데 그걸 막 팔아요. 비과세 받는다고. 아, 비과세를 떠나가지고 좋은 물건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혼을 낸다는 거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종전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는 것도 좋은데, 네. 차라리 나중주택을 세금 내고 팔고, 오케이. 좋은 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또 세 번째 거 사서 사고 팔고, 소위 말해서 사팔사팔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무조건 3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줄 알고. 전 처음에 잘못 생각했어요. 네. 그 213 법칙을 잘못 계산해서 네. 비과세를 맞아야 되는데 과세를 맞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그럼요. 있었구나. 왜냐면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수익이 나고 벌어야 절세도 하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무슨 절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투자. 투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세. 절세.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네.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강생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상담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따로 개별 상담은 안 하고 이제 댓글이나 뭐 네. 이제 수강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이제 메인으로 네네.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을 것 같다, 그죠?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말도 많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수강생이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이 중에 한 3분의 1, 30분 정도가 이미 폭탄을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 이미 도장을 찍고 온 거네. 네, 그런데 말인 거죠? 그 폭탄 맞은 금액이 최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카이자님. 2억 이상? 아니 일단 이게 너무 좀 세게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네네. 해봤자 몇백 아니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치. 이제 다주택자분들 많으시면 좀 다를 텐데 최소 몇 천이에요. 음. 그리고 1억, 2억은 정말 우습게 나가버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엄청나잖아요, 진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요즘 어디 가서 1억, 2억을 벌어요.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 폭탄 맞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맞아요. 꼭 이거를 지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예전에 그 수업 들을 때나 주변에 이야기 들어도 네. 누군가 물어보기 전에 꼭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도장 찍는 순간 이미 뭐 상대방 매수자, 매도자는 잘 안 고쳐주죠. 소위 말해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 부탁해야 되고 안 되면 도장값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되지, 힘들지. 그치. 그것도 그렇고 왜 우리는 항상 도장을 찍고 물어볼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아까 3분의 1은 이미 도장을 찍고 폭탄을 맞고 오신 분이 계시고요. 네. 반대로 막 그 댓글에 엄청 다급해요. 정말 급합니다. 간절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쭉 읽어보잖아요. 열에 8, 9분 급하신 분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밤에 급하대요. 근데 계약서를 당장 쓰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건데 어찌 됐든지 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갑자기 뭐 저도 이렇게 뭐 평소에 어떤 관계도 없고 어떤 친분도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 저도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제 좀 뭐 꼭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되니까 뭐 다른 분들 뭐 수업이나 책도 좀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으면은 예, 그럴 때 좀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크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거든요. 그냥 뭐 분양권이 소위 말해서 딱지잖아요. 그죠. 프리미엄 권리잖아, 권리. 근데 얘가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뭐 취득세 폭탄도 받고 양도세 비과세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매도를 다 했어요. 매도를 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2개월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2개월 지났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또 1, 2개월 지나면 그때 이제 세무공무원이 검증을 하거든요. 토탈 3, 4개월 정도가 지나요. 네. 요때 사고 많이 납니다. 어떤 사고나? 연락 와요. 아, 선생님 지금 비과세라고 하셨는데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뭐 그래서요? 뭐 세금 내라는 거죠? 세금 내세요. 얼만데요? 1억이요. 이렇게 나와요. 아하. 막 황당해요,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맞아요. 항상 네. 또 도장 찍기 전에 네.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진짜 그 어떻게 네네. 보면 세무 공무원이나 이거 전문가들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도장값을 어떻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분들이 이제 대신 신청을 하거나 네. 상담을 통해했을 때 훨씬 더 절세를 하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해보면 진짜 네. 그 엄청난 몇 천만 원 정도를 절세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죠? 상담을 통해가지고 제 수강생 중에서 가장 많이 세이브하는 사람이 5억 정도 세이브. 5억, 이야 5억은 엄청. 그 당시 30만 원 정규 과정 듣고. 네. 압구정 현대. 좋네요. 네네네. 끝내주죠. 5억이면 대박이다, 네. 진짜. 5억을 평생 모아도 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 투자를 안 하고 있어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맞기 전에는 뭐 괜찮겠지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항상 그 미리 좀 알아보고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